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 강의인데요. 이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이론적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론적인 이제 그 엘트로스에 의해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까지 설명이 됐고요. 자, 또 SVM도 이미 그 클래시파이어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서 미리 듣기 바라고요. 자, 이번 슬라이드는 그 스탠포드에 근무하는 파이파이 교수, 여자 교수가 만들어낸 그런 자료 중에서 어떻게 이 강좌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Visual Recognition이라는 강좌에서 이 슬라이드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강좌는 그 자료가 많고요. 또 텍스트로도 이제 써져 있고 또 유튜브로도 써져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습화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은 꼭 들어보기를 추천하고요. 제가 이거를 다는 하지 않겠지만 이 강좌가 한 10개에서 12개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개씩 한 개당 50분 정도 한다 그러면 이것도 거의 뭐 한 6주 분량의 거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는 또 뭐 프린스턴이라든지 뭐 MIT 그 다음에 그 기본 오리지널 이 딥러닝 그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뭐 제가 열심히 만들면 자료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열심히 들어주면 저는 만족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여기 왼쪽에 이제 이 고양이 사진이 크게 써 있죠. 그래서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코어가 되는 태스크라고 이렇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비전, 제가 이제 영상 신호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미지 쪽에 이제 약간 좀 바이어스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그런 태스크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 이제, 예를 들면, 고양이를 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세트는, 도구도 있고요. 트럭, 플레인, 그 다음에 뭐, 프로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있게 됩니다. 이것을 서로 이제 구분해내는 그런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설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는 결국 그 컴퓨터는, 여기에 있는 픽셀을 봅니다. 여기 이제, 여기에 띠가 있고요. 이제 짙은 색과 흰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 이제 검은색과 흰색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컴퓨터 요 픽셀 본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결국 0에서부터 255까지 여기 이제 뭐 n by n 그리드에서 영상을 취해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영상은 600 by 800, 800 by 600 정도 버티컬이 기니까 이게 600이고 이게 8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RGB3 컬러가 있기 때문에 3 채널을 사용해서 이곳의 로 데이터는 이 800 곱하기 600 곱하기 3 곱하기 이제 비트 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량이 이제 엄청난 거죠. 네,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를 설계하는 것이 좀 막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피처를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챌린지,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뭐냐?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든지 뭐 레코그니션이든지 모든 영상 비전 처리에서 가장 좀 난관들을 좀 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술되어 있는데요. 먼저 뷰포인트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이 뷰포인트라는 건 결국 사람이 보는 관점인데 결국 이거는 찍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겠죠. 카메라가 시선이 어디에 있는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죠. 여기에는 이쪽에 찍을 때, 가운데 찍을 때, 오른쪽에 찍을 때 구성되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물체는 똑같은 거죠. 물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특징도 되면서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내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챌린지가 일루미네이션이죠. 조명. 조명이 한쪽에 이렇게 쏠려 있을 때, 좀 멀리 있을 때, 그 다음에 왼쪽에서 밝게 비칠 때, 그 다음에 야외에서 이렇게 어떤 이 어둡고 밝은 것이 명확해질 때 이런 것들이 똑같은 물체를 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좀 우리가 영상 처리 또는
머신러닝 할 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디포메이션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죠? 디포메이션은 형태가 바뀌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앉을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 또 누워 있는 거, 또 이렇게 두 발을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요 그림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포메이션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챌린징해서 이제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오클루전이 굉장히 유명한 챌린지죠. 어떤 겁니까? 오클루전이라는 게 뭐죠? 뜻이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 가려져 있다. 이게 고양이가 일부밖에 없어요. 머리에 또 이게 귀라든지 뭐 이 배가 없이 이렇게 딱 전면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풀 속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꼬리만 보이죠. 여기 밑에 소파 밑으로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고양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사람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고양이가 쭉 있기 때문에 고양이였겠지 하지만 그거는 선입견이죠. 여기 뭐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컴퓨터는 더 어려울 겁니다. 이걸 맞춘다 그러면 뭐 특별한 데이터 세트를 제공했거나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챌린징의 백그라운드하고 이제 이 클러터, 백그라운드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게 왼쪽 그림을 한번 잘 보면 여기 이제 고양이 같이 이제 보이죠. 확실히 고양인데, 자, 여기에서도 요 모양의 일부가 지금 고양이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고양이는 우리 사람에 의해서 발견될 수가 없어요. 요게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고양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무 밑둥이에요. 나무 밑둥. 나무 밑둥. 얘는 반대로 고양이인데 우리가 뭐 자세히 안 보고 하면 그냥 뭐 배경과 똑같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백그라운드 클러터라고 그럽니다. 이거 이제 눈 속에서 흰 고양이가 눈인지 이 몸체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명확한 그런 구분이 안 재지는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 자, 고양이는 고양이가 이렇게 5마리가 있는데 인트라, 그러니까 고양이들 간의 내부에서 서로 클래스에서 베리에이션이 심하죠. 변화가 심하죠. 어떤 모양, 전면, 왼쪽,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쪽, 이거는 눈이 감긴 상태. 이렇게 5마리 모아놓으면 이걸 5개를 검출해야 되는 거죠. 오브젝트 이제 디텍션 하는 미션에서 한 마리를 검출하면 이제 페일입니다. 5마리가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라는데 그라운드 트루스에 맞게끔 검출이 돼야만 이것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경우에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미지 클래시파이 이미지라는 함수 속에서 클래스 레이블을 출력시키는, 클래시파이 했다. 그죠? 자, 이거는 어떤 하드코드 하는 것에 특별한 뭐 어떤 방법은 없고요. 그 함수를 정의하면 됩니다. 함수를 정의해서 쓰면 되겠어요. 여기 어떤 some magic here라 돼 있죠. 클래스 레이블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여기에 있는 것에 달라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뭘 써야 되나요? 이제 우리가 클래시파이 된 어떤 피처를 찾고 피처를 비교하고 그 피처를 우리가 이제 클래시파이 머신에다가 구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법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고양이가 있으면 엣지를 찾습니다. 이렇게 엣지를 쭉 찾아요. 우리가 소벨 엣지, 뭐, 로볼트, 뭐,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캐니 엣지. 캐니 엣지가 좀 잘 나온다고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얘는 소벨,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엣지가 디테일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그레디언트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엣지를 찾고 그 다음에 코너 엣지 찾은 다음에 코너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이것들을 인포메이션을 저장해서 이거를 피처 가지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피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정통적인 어떤 영상 처리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딥러닝에서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 드라이븐 어프로치에서 글자 그대로 데이터 세트를 모으고 레이블을 갖다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상 에어플레인이라는 레이블에 갖춰진 모든 영상들이 쭉 있어요. 우리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오토모빌, 자동차,
같지 않은 것도 있나요? 예, 없죠. 네, bird. 예, 이건 뭐 bird 같기도 한데, 뭐 이렇게, 예, 맞죠? 네, 이런 건 잘 안 보이지만, 네. 그 다음에 cat, 고양이. 이것도 좀 고양이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이와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같이 콜렉트 한 다음에, 자, 우리가 이거를 트레인을 시켜야 됩니다. 트레인을 시켜요. 그래서 피처를,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찾도록, 예, 우리가 찾도록 만들어주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테스트 상에서는 evaluation, 모델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면 그 모델에 입력을 넣어서 걔가 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클래시파이 시키는 것이 이제 3단계죠. 그래서 트레인 단계가 1번, 2번이고요. 트레인, 머신러닝, 리턴, 모델. 자, 그래서 더 프레딕트는 우리가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모델을 받아서 테스트 이미지를 이거 트레이닝 시키고 트레이닝에 참석하지 않은 어떤 영상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영상이 테스트에 참여한다 하면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내가 테스트한 영상은 트레이닝에서 빠져야 돼요. 가끔 그런 이제 유혹을 받거나 그런 우를 범하는데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프레딕트하면 테스트 레이블이 리턴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오토모빌인지 뭐 캣인지 디어인지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간에서 인터클래스 간에 이제 어떤 유사성이 존재하면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고양이, 이런 노란색 고양이하고 이게 어떤 사슴하고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까이 보면 모르겠는데 멀리서 보면 사슴이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얼마든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사람한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컴퓨터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챌린징한 과제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그 nearest neighbor, 우리가 그냥 그대로 어떤 피처를 만들어주면 그 피처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것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래서 이거 똑같습니다. 자, nearest neighbor 하려면 데이터 레이블하고 그 레이블을 트레이닝 영상과 유사하다는 말은 그 같은 확률 분포를 갖는 확률 모델을 갖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확률 강의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 프레딕트까지 이루어지는. 자, 그래서 nearest neighbor KNN, K nearest neighbor라고 합니다. 자, K개의 것들을 모으는. 이거는 소위 unsupervised running이에요. unsupervised. 그러니까 레이블을 갖다 미리 해놓지 않고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CIFAR, CIFA라고 합니다. CIFAR. 이제 발음이 우리말로 좀 거칠어지기 때문에 10개의 클래스를 이렇게 나누는, 좀 전에 우리 했던 것이 이 중에서 5개가 상위권이고요. 프로그, 홀스, 십. 그러니까 헷갈릴 만한 것들이 이제 기계적인 거, 십, 트럭, 카, 이런 오토모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ird, cat, deer, dog, frog, horse. 한 6개 정도. 그러니까 4개, 6개 이렇게 섞어서 10개의 클래스를 나누도록.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있던 이 챌린지보다 좀 먼저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5만 개의 레이블된 트레이닝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10,000개를 별도로 제공해서 몇 %를 맞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컨볼루션 나눠도 할 수 있고, 일반 그냥 풀 커넥트 레이어에선 클래시파이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쭉 영상 유사한 것들, 이렇게 전부 해서 이거를 니어리스트한 값들을 우리가 뽑아내면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매트릭이 있어요. 디스턴스 매트릭. 얼마큼 이게 차이가 나는지, 디스턴스. 를 찾는 것이 이제 L1 디스턴스, 또 L2 디스턴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L1 디스턴스는 뭐냐면, 이게 이제 I1, I2, P는, 일종의 그 영상 데이터라고 봅니다. 영상 데이터 또는 피처 값이라고 가정이 되고요. 디멘전이 같아야 돼요. 두 개가 똑같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두 개 디퍼런스의 절대치를, 더해준다. 그죠? 모든 그 샘플 값을 더해주면, 이것이 L1 디스턴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I1이 테스트 영상이고, I2가 트레이닝 영상이에요. 그러면,
픽셀 바이 픽셀로 전부 절대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전부. 자, 그것들 전부 더하게 되면 456이라는 이것과 이것의 디스턴스는 평균 456이다. 만약에 16픽셀 했으니까 16으로 나누면 이제 한 픽셀당 좀 차이가 뭐냐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nearest neighbor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소스 코드입니다. numpy, nearest neighbor, init, 그 다음에 train, 그리고 predict. 여기에 데이터를 이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redict해서 여기 이제 파이썬이죠. 파이썬. 여러분들 파이썬 좀 공부하라고 그랬죠. 파이썬을 꼭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코드를 만약에 지금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뭐 자체 과제에서 안 한 사람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를 셋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자, 이게 뭐 한 3, 4주 후에 이 강의가 이제 업로드 되기 때문에 제가 만들 때하고 올릴 때하고 좀 시간이 차치차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공지사항을 잘 보고요. 그대로 따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트레인을 시킨다. 트레인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크로스드 트레인 영상 이미지에서 그를 니어리스트 이미지가 뭔지를 프레딕트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그 니어리스트를 찾는 그런 그 과제, 그러니까 이렇게 디스턴스를 갖다가 찾아서 그게 유사한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뭐 꽤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고요. 영상이 데비에이션이 많지 않으면 뭐 10, 80%는 찾아냅니다. 이제 거기를 이제 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90% 이상을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배우는 것이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샘플이 N개가 있으면 트레이닝과 프레딕션에서 얼만큼 빨리 정되느냐. 그래서 당연히 트레이닝이 오래 걸리죠. 트레이닝은 프레딕트는 그러니까 프레딕트는 N, 트레이닝은 1 이렇게. 그래서 프레딕트는 이제 빨리 되기 원하고 트레이닝은 천천히 해도 오케이인데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트레인하고 프레딕트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는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의 학습은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학습들은 훨씬 트레이닝이 오래 걸립니다. 프레딕트는 짧고요. 근데 이거는 반대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거에 대한 그 이해를 이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5가지 색깔의 샘플들이 있습니다. 이제 위치가 X1, Y1이 이게 디스턴스를 의미해요. 이게 X1의 피처와 X2 피처에 따른 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그만큼 X1, X2가 유사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이 유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K를 갖다가 만약 1로 놓게 되면 자기 자신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별도로 이랑 같지 않습니다. K가 2다. 그러면 두 개는 하나의 클러스터, 그러니까 얘를 가까운 거를 하나 찾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하나로 묶이죠. 얘는 이 두 중에서 이렇게 가까우면 이렇게 묶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묶여지면서 얘는 파란색으로 바뀌고, 얘는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둘 중에 하나 바뀌겠죠. 이걸 이터레이션을 여러 번 걸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는 레이블이, 그러니까 이게 뭐다, 원래 이것이 뭐로 쓰여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됐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K가 1일 경우에 방금 전 그림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K가 3. 자, 셋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는 점, 여기에 있는 요 점이 요렇게 유사한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 차지하잖아. 그 얘는 전부 하나의 통속에 들어갑니다. 하나 통속에. 하나 통속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점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3개씩 묶는 거야. 이렇게 인접한 가장 가까운 것들을. 여기서도 뭐 어떻게 묶겠어요? 이렇게 묶이겠나요?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묶이죠.
얘는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비교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같이 K에 따라서 자기랑 근접한 나머지 두 개를 이렇게 계속 합산하면서 이 빨간색, 파란색을 레이블을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더 나가면 이거를 그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넘겨줘요. 그게 머저리티 보트라고 그러죠. 머저리티 보트. 머저리티 보트가 뭐죠? 예를 들면 세 개가 있으면 이 세 개 중에서 그 다수결로, 이게 이 세 개 중에서 만약 빨간 이렇게 했으면 다수결이 빨간, 이건 빨간색에 속한다는 거죠. 영역이. 이게 머저리티 보트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세 개씩 묶었을 때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안 바뀌죠. 이렇게 가까운 거 세 개 묶어보면 여기가 가장 이제 많이 변화했어요. 여기에서 보다시피 요게 요 하나가 얘는 K가 1이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떨어지죠. 근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묶이게 되면 여기 표시 안 돼 있는데 여기 하나 사라진 거죠. 이렇게 묶여서 여기 있는 초록색이 초록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클러스터링이. 자, 이렇게 해서 K가 1일 때, 3일 때, 그 다음에 여기 5일 때. 5일 때는 이제 이것이 좀, K 1일 때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각지 있죠. 이거 약간 뭉뚱그려지는 특성이 있고요. 요게 사라졌잖아요. K5가 되면, 요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이렇게 이 공간이 이렇게 평탄해지면서 실제로 빈 공간이 나타나요. 빈 공간.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 어떤 그 아웃라이어, 어떤 샘플이 있으면 이제 걔는 그 가장 가까운 곳으로 K가 5일 경우에 만약 여기에 샘플이 하나가 있었다. 이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 가정하고 K5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아무것도 디파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색깔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다 나눠집니다. 근데 2, 3, 5로 갈수록 이게 디파인드 에어리어들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죠? 자, 이걸 우리가 KNN이라 그럽니다. KNN. K개를 우리가 머저리티 보트에서, 그러니까 머저리티 보트 하려면 뭐야? 짝수가 되면 안 되죠. 홀수가 돼야 되죠. 홀수 중에서 7개 중에 4개, 5개 중에 3개, 3개 중에 2개, 이런 식으로 머저리티 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니어리스트 네이버,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고요. 니어리스트 네이버 갖는 방법을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에 활용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K-MINS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K-MINS 뭐냐면, 그거 더 나갑니다. K-MINS는 그 세 개의 평균을 냅니다. K-MINS. 민스 있죠? 평균값. 요 세 개가, 요게 평균에 이렇게 대치돼요. 요게 좀, 대표값, 여기 없어집니다. 이렇게. 요 세 개가 또 이렇게, 나머지 세 개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대치돼. 요것들이 그러니까, K가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점점 숫자 줄어들죠. 그러면서 영역이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이제 합쳐지는 거죠. 이게, 얘는 하나의 같은 영역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오케이? 자, 이런 방법을 우리가 K-MINS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요거하고 요 두 개를 우리가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찾는다. 그죠? 자, 다시 디스턴스로 돌아와서, 디스턴스 중에 아까 했던 것이 에란 디스턴스가 있었어요. 에란 디스턴스. 얘는, 디스턴스가, 요 다이아몬드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맨하탄 디스턴스라 한다. 그래, 맨하탄. 에란은, 요렇게. 그죠? I1, I2. 그럼 이것에 같은 것들이, 요 대각선상에서 모두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이거는 그 두 개 디스턴스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K equal 1의 경우에 이 디스턴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크게 변화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L1이든 L2든, L1 디스턴스든 L2 디스턴스든,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뭘 많이 써요? 이거 많이 쓴다 그랬어요. 그죠? 요거보다. 계산량이 이게 훨씬 많은데 왜 이걸 쓰느냐? 그게 이제, 비밀인 거죠. 시크릿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쓰는 것이, 제곱 차를 내는 것이 훨씬 더, 디스턴스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K라는, K가 아까 뭐 1, 4, 뭐 이렇게 홀수였는데, 그 밖에도 많이 있겠죠. 쭉 진행할 수, 1, 3, 5, 7, 9 쭉 나오죠. 자, 이것은 K의 베스트 밸류는 뭐냐? 그 다음에, 베스트 디스턴스는 뭐냐? 아까 여기 방금 디스턴스 두 개 했잖아요. L1 디스턴스, L2 디스턴스. 그 두 개 디스턴스 중에서 어떤 걸 채용하는 게 좋으냐?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하이퍼 파라메터라 그럽니다. 하이퍼 파라메터. 이거는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모아놓은 걸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니어리스트 네이버이기 때문에 K하고 디스턴스 있지만 우리가 뭐 트레이닝 할 경우에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여러 가지 트레이닝 할 경우에는 이 러닝 레이트라든지 또 수렴하는 데 필요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이야. 자,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바꾸며 변경해 가면서 우리는 알고리즘을 완성해 가는 거죠. 수렴해 가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그 하이퍼파라미터 세트는 우리가 very problem에 의존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두 try out 하고 가장 잘 동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정답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스크마다 또 입력 데이터 세트마다 달라요. 몇 개 할지, 트레이닝을 100개 할지, 1000개 할지, 10,000개 할지에 따라 다르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션이 뭔지에 따라 달라 있어요. 자, 디스턴스 뭘 쓰는 거에 따라 또 달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이걸 정하는 것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 1 work best on the data. 이 데이터 세트에 K1은 always works perfectly on training data. 이거는 K가 1은 안 좋다는 거죠. 자, 아이디어 2 데이터를 트레이닝과 테스트로 이렇게 스플릿 합니다. 자, 스플릿해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에서 만 좋으면 안 되고요. 하이퍼파라미터는 이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닝 한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방법과 테스트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그 트레이닝 할 때하고 테스트 할 때하고 서로 다른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이제 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 갖다가 트레인과 밸리데이션과 테스트로 나눠. 이 밸리데이션이 뭡니까?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은 트레인 할 경우에 트레인하고 일부 이를테면은 이터레이션이 이포크가 몇 번 바뀌었을 때 그 밸리데이션 세트를 한번 돌려서 테스트를 하고 다시 반영하고 또 트레이닝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이 밸리데이션 테스트 트레이닝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밸리데이션은 그냥 하나의 트레이닝이 한번 이렇게 한 사이클이 끝나면 그 이후에 바로 테스트를 해서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은 서로 공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는 이제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이 많지 않을 경우에 트레이닝을 일부 잘라서 쓰고 다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넣고 다시 밸리데이션 다음 이포크에서는 또 트레이닝 보내고 이런 식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문에 제시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읽어보고 필요하면 사용하면 되고요. 자, 요거 이제 그 얘기입니다. 데이터 세트를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갖다가 폴드 1, 2, 3, 4, 5 5개가 나눠요. 테스트는 별도로 두고요.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마다 처음에는 폴드 5가 베리피케이션 돼요. 그러니까 이 밸리데이션, 우리가 밸리데이션 세트가 5야. 세컨드 에포크, 우리가 다음 주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넣고선 마지막 끝나는 것이 이제 한 에포크라 그러는데, 한 주기 에포크.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프로그램 공부하다 보면. 에포크. 배치.
그러니까 배치라는 거는 데이터가 만약에 1000개가 있으면 그 1000개를 전부 한 번씩 쭉 들여보낸 것이 하나의 배치입니다. 자, 그 배치가 다 들여보낼 때 하나의 이포크가 끝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세컨드 방법으로 이렇게 요것이 밸리데이션, 요게 이제 트레이닝 참여하지 않은 것들의 색깔이 노란 것이 여기까지만 4개를 먼저 트레이닝 참여시키고 밸리데이션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폴드 1, 2, 3, 5까지 트레이닝 시키고 다시 폴드 4는 뺀 상태에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하고 이렇게 서로 밸리데이션을 크로스 시키는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한된 어떤 데이터 세트에서 그러니까 작은 데이터 세트에서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딥러닝에서는 그렇게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딥러닝은 데이터가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깊이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파라미터가 웨이트 파라미터가 많이 이제 생겨야 된다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적절히 이렇게 우리가 그 트레이닝 시키려면 데이터 세트가 훨씬 많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세트로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5폴드 지금 아까 방금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5개로 나눠서 한 결과, 실험 결과입니다. 요 K가 5폴드 크로스 버전 for the value of K. each point single outcome. 이게 하나의 포인트마다 그 K가 이제 일종의 이터레이션이죠. 0, 20, 40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크로스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는 떨어집니다. 애큐러시가 지금 이게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나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크로스 밸리데이션 세트에서 여기는 밸리데이션이 가장 seems to K는 7번 정도에서 가장 좋다, 가장 높은 이 상태에서 피크를 치고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value가 K가 5인데 K를 7 정도 했을 때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애큐러시 가장 좋더라. 0.3 정도로. 물론 애큐러시가 0.3이라는 게 결국 만족스럽지는 않죠. 정도가 1에 100이라고 그러면 100에 30%니까. 자, 이게 뭘 한지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무슨 미션을 할 때 가장 좋은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K-nielsen neighbor image never used. 이미지에는 결코 K-nielsen neighbor를 사용된 적이 없다. 테스트할 때 너무 오래 걸린다. 테스트할 때. 그리고 디스턴스 매트릭이 결국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만 이렇게 좀 이렇게 어긋나도 다 완전히 틀리잖아.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보잖아. 이렇게 시프트가 돼도 얼마든지 똑같은 얼굴로 봅니다. 이렇게 시프트가 되어도 이렇게 요 그림과 요 그림에 만약에 K-nielsen neighbor로 두 개 디스턴스를 계속 계산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시프트 되는 것은 사람들의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만 바뀔 경우 컴퓨터는 굉장히 못 알아먹습니다. 이렇게 박스 시켜서 사실은 이렇게 박스 시켰을 경우에 이거보다 더 우수할 수가 있어요. 요 1번 여기 뭐라고 쓰냐면 all three images have same LT distance, one on the right. 이 두 개 디스턴스 같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요게 눈을 완전히 다 가리는데도 얘는 거의 완벽한 것 같지만 디스턴스가 있다는 거죠. 시프트가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 용어 그렇게 인트로덕션 할 때 나왔던 거죠. 컬스 오브 디멘저널리티. 그러니까 디멘전이 1차원에서 2차원으로 2차원, 3차원으로 바뀔 때마다 그 데이터 세트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이것이 디멘전이 이럴 경우에는 4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서로 니어리스트 네이버도 좋고 어떤 그러니까 찾아내는 수가 있는데 2차원만 해서 4의 자승, 3차원 4의 3승. 이것도 클러스터링 나누고 이렇게 우리가 그 영역을 구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디멘전의 컬스 디멘전이 이제 이것이 이제 3차원인데 4차원, 5차원 하면 이건 그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텐서라는 곳에서
아마 인트로덕션에 잠깐 소개됐었는데, 이제 텐서라는 것에서 디멘전을 이렇게 묶어서 3차원을 이렇게 다 모으면 4차원으로 보이고, 또 4차원을 다 모으면 5차원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또 편법이고요. 엄밀한 의미의 4차원, 5차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K-Nearest Neighbor의 요약, K-Nearest Neighbor 클래시파이어는 Nearest Training Example의 근거해서 네이버를 프레딕트한다. 그죠? 그래서 Distance Metric L1과 L2 또는 그 다음에 K 개수 이것들이 다 하이퍼 파라미터야.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세트를 이용한다는 게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언급했었고요. 자, 지금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론, 많이 한 것 같다는 시간은 벌써 30분 지났어요. 여러분들 아마 지루할 수 있는데, 자, 이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러니까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설명했었잖아요. 예, 그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그젬플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듀얼 네트워크로 우리가 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연속적인 것을 쌓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두 젊은 여자가 레고를 공부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이미지를 보고 캡션을 하는 거야. 이미지 캡션. 이미지. Man in black shirt is playing guitar. 바로 이와 같은 망을, CNN 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스타트, 여기 이제 인식이 스트로라고 인식되죠. 예, 밀집, 햇, 모자.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있는지를 요거를 영상을 분석하면 어떤 신사가 모자를 쓰고 옆으로 앉아 있는 사진의 옆모습을 본다.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걸 학습하는 네트워크가 바로 RNN이라고 하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CNN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사이퍼 10 클래시파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여기 이미지가 32by 32, 그 다음에 컬러 1024에 3, 3072개의 토탈 어떤 8비트 레벨이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X입니다. 그 다음에 W는 이거의 웨이트를 곱하는 거예요. 웨이트.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0개 클래스로 이렇게 나누는, 멀티 클래스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번 강의가 다음 강의 통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멀티 클래스 리그레션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 그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개 클래스에는 스코어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이것이 고양이와의 가까운 거리가 얼마큼 멀어져 있느냐, 먼 거리죠. 그 다음에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고양이하고 프로그, 그 다음에 오토모빌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량이 장난이 아니죠. X가 3072잖아요. 3072 곱하기 1에 쭉 1차원 배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출력이 뭐가 나야 되냐면 10 곱하기 1이 나야 되죠. 스코어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W가 우리가 웨이트가 10 곱하기 3072. 그러니까 이곳은 뭐 32와 32를 곱할 수도 있고요. 그냥 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해서 토탈 3072개의 픽셀에다가 10 곱하기 3012의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서 결국 F 함수라는 스코어 함수를 작성했어요. 이게 변한 X를 요 웨이트 매트릭스 이용해서 F라는 함수로 변환된 그런 이제 예측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0by 1, B가 바이어스까지. 바이어스는 이제 W0, X가 0일 때 B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값을 갖는 바이어스를 의미합니다. 이건 일종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우리가 SVM에서 이렇게 보듯이 기울기에 나타나는 어떤 위치가 변하게 되겠죠. 기울기만 바뀌는 게 아니고
절편이 바뀌면서부터 클래스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B도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미지가 그러니까 4픽셀 구성됐다 가정해 볼게요. 4픽셀. 자, 클래스는 cat, dog, sheep이에요. 그럼 이거는 3x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4x, 요게 이제 샘플이 4x 1이기 때문에, 요거는 3x 4. 그러면 3개 클래스로 나눠지기 때문에, cat 스코어, dog 스코어, sheep 스코어. 요게 이제 크다는 거는 뭡니까? 요게 크다는 거는, 61이 크다는 거는, 요게 요 스코어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 그래서 그것이, 이게 크다는 거는 멀다는 거고요. 이게 여기 가깝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절대치만 취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뭐로 판단되는 게 타당하냐면 10으로 판단하는 게 타당하죠. 그런데 캣스코어는 마이너스 96. 절대치만 보면 96이니까 그래서 오류가 생긴 거죠. 그죠? 물론 이그젠플이니까 아마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풀 데이터 들어가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것을 한다는 거죠. 요것에 그 트레이닝 example trained weight of the linear classifier trained on 그러니까 train W 얼마였어요? 아까 3 요 디멘전이 3070 곱하기 10 곱하기 3012 여기 10 곱하기 3072에 대한 그런 웨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F 값이 되겠죠. 스코어. 요거는 그러니까 W를 그림으로 보여준 건 아니고요. 스코어.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스코어가 카우 에어플레인 축상에서 이렇게 X축, Y축 하면 이런 것들이 요게 속하고 이런 것들이 요게 속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나눠진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어려운 케이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클래스 1과 2가 서로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되어 있는 경우, 나누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결한다 그랬어요? 뉴럴 네트워크에서 히든 레이어를 사용해가지고, 두 개를 영역을 나눕니다. 그죠? 그 영역 나눈 것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처리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형, 가운데 이렇게 레디얼한, 어떤 그 원형으로 이렇게 클래스가 분리되어 있을 때 어렵죠. 섬이죠, 섬. 그 다음 섬이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그보다 훨씬 편하게 보이죠. 영역을 나누면 되니까. 얘는 영역을 나누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 애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 SVM 배울 때 했는데, 커널이라 커널 트릭. 우리가 변환된 함수를 이용해서 2차원을 3차원으로 바꿔야 돼요. 3차원상에서 하이퍼플레인을 통해서 구분해주면 빨간색하고 초록색, 흰색, 회색 이런 것들이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클래시파이어 마지막으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구했던 fx라는 어떤 함수값, 그러니까 우리가 x라는 입력에다가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이렇게 처리한 그 결과치를 우리가 스코어 함수라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름 붙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스코어를 이렇게 10개 클래스로 나눠주는 경우에 어떤 특정한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제 여기 나오는 이것이 될 어떤 값 스코어가 얼마냐 그것이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굵은 거로 나온 것이 이제 동일한 클래스 값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이제 당연히 클수록 좋겠죠. 클수록 이제 이것으로 클래스로 나눠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8.02가 가장 크고요. 여기서는 6.04. 그다음 마지막에서 프로그의 경우에는 6.14. 그래서 이것이 원하는 클래스로 나눠질 이것이 굉장히 확률이 지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W나 B를 지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 수치가 가장 이제 이 캣이나 오토모빌, 그다음 프로그에서 가장 큰 값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그런 이제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수치가 사실은 리니어하기 때문에 어떤 그 확률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로스 함수하고 또 이제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라고 이제 로그를 취해 가지고 하는 그런 함수, 로그 함수 크로스 엔트로피 상에서 이것을 이제 다시 새롭게 값을 이제 변환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수치가 이제 어떤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데, 현재는 그냥 크다, 작다, 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런 상태로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 수치는 아직 이 WB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뒤에 할 로스 함수하고 어떤 타겟 밸류,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비교되면서 이제 로스 함수가 감소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우리 해야 될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차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로스 함수에 대한 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탠포드 자료 두 번째 로스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텐데요. 우리가 1번의 클래시파이어를 우리가 이제 잘 학습하려면 바로 로스 함수를 잘 정의를 해야 되고요. 또 디스턴스가 어떻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최소화시킬 건지 그에 대한 것을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있었던 내용들을 잠깐 리뷰하면, 자,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써놨죠. 우리가 뷰포인트를 이 뷰포인트 따라서 좌우가 된다. 그 다음에 일루미네이션, 조명, 그 다음에 형태 변형, 그 다음에 숨김, 콜루전, 그 다음에 이렇게 주변과 구분되지 못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인트라 클래스, 이렇게 여러 종류의 것들이 다 이제 한꺼번에 있지만, 이것들 간에 이제 디텍션을 하게 되면 5마리가 디텍션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베리에이션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KNN이라고 해서 우리가 K차, 니어리스트 네이버에서 우리가 샘플들이 어떤 디멘전, 보통 우리가 편하게 2차 디멘전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이 되면 이렇게 꼼꼼하게 다 이렇게 되고요. 5가 되면 약간의 함수가 좀 여기 이제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나눌 때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는 그런 것이 또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머신러닝 우리가 이제 딥러닝 그 교재 챕터 5에 이거에 대한 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제 클래시파이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했던 거를 잠깐 살펴보면, 자, 스코어를 내는데 이것이 이제 스코어가 이렇게 얻어지죠. 자, 이것은 지난번에 했던 example에서 우리가 구했던 식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웨이트 함수고, 이것이 이 데이터를,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4개로 1차원으로 이렇게 쭉 배열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3by 4가 4by 1을 곱해서, 바이어스를 3by를 더해서 3by1 스코어가 이렇게 얻어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했죠. 이제 이거 스코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요것이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여기 이제 도구라, 여기 뭐 큰 것이 되어서 맞는데, 어쨌든 개념은 맞지만,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10개의 카테고리를 갖는 그런 물질들을, 그러니까 오브젝트들을 우리가 이제 스코어를 다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도구가 캐시죠. 캐시, 에어플레인으로 판단될 그런 스코어. 스코어가 쭉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스코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스코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것이 클수록 이것이 이거로 가장 맥시멈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큰 것이 이거죠. 그 다음에 얘는 가장 큰 값이 이것이고요.
얘는 가장 큰 값이 지금 6.1 요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에러가 좀 많다는 거 알 수 있죠. 얘는 도구로 판단할 확률이 높고, 얘는 카로, 얘는 트럭으로 엉뚱하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프로그로 판단될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웨이트, 아직 중간 단계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이제 로스 함수를 그러니까 로스 함수는 정의가 됐는데 아직 옵티마이제이션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 우리가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에러를 전체 줄여주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로스 함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최적화, 오토마이제이션이 이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장에서는 이 로스 함수에 대한 정의를 이제 할 거고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3 클래스, 3개의 클래스만 가지고 cat, car, frog 10개로 해서 상관없어요. 계산만 많을 뿐이지. 자, 이렇게 3개를 딱 이제 우리가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에 해당되는 거를 하나씩 비교해서 스코어를 이렇게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일단 한번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이 로스 함수를 먼저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데요. 로스 함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는 뭡니까? X하고 Y. 이게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입니다. 그래서 YI는 1, 2, 3, cat, car, frog고요. XI는 요곳에 있는 어떤 샘플 값이 되겠습니다. 샘플 값, 32x32, RGB, 이렇게 해서 그 샘플 이미지 값이고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세트에 관한 로스 함수 정의는 이렇게 함수, 이게 XI를 W를 곱한 요것이 이제 일종의 에스티메이션 함수라고 그랬죠. 에스티메이션 된 어떤 값하고 요 W와 간의 디퍼런스, 우리가 L1 로스, L2 로스 이렇게 정의된 그 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더해줘요. 그죠? 다 더한 토탈 로스가 결국 요것에 이제 스코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체 스코어를 우리가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이제 그 오브젝트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멀티 클래스, 이제 클래스가 지금 3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너리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제 소프트맥스를 사용할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자, 멀티 클래스 SVM 로스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 SYI하고 SJ 요 값하고 요것의 두 개의 값을, 그러니까 X축에 있는 모든 값들이 뭐예요? 자기 자신 클래스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만약에 YI가, 캣이잖아요, 캣. 그럼 이게 Y1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J가 2고요. J가 3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식의 스코어가, 얘가 갖고, 요게 스코어잖아요. 요 스코어 SY1하고 S2, S3을 비교합니다. 요 스코어들이, 이제 얘가 캣하고 비교한 것이 S1, 자기 자신과 이것이 자기가 아닌 카와 비교한 것이 S2, 프로가 비교한 S3이에요. 요 식에서 보면, 만약에 요 자기 자신과 비교한 스코어가 다른 스코어의 경우보다 1 이상 크면, 요 1 이상, 요 스코어보다 1 이상 크면, 로스가 제로라는 거죠. 없다는 거죠.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가장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J가 2니까, 요 J가 1인 경우는 J하고, J가 2인 경우, 자, 이렇게 된다. SJ-S1 플러스 1. 자, 그러면 SJ가, 5.1이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 5.1 빼기 3.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요식 이렇게 두 개 비교하면 그럼 이거 얼마예요? 5.1 비교 3.2 하면 0.1.9고요. 2.9가 되겠네요. 네. 자, 요 값이 2.9예요. 그럼 0하고 요 맥시마이즈 하면 두 개 중에 큰 값이 2.9잖아요. 이곳의 스코어는 2.9가 된다. 2.9.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코어가 하나 나와야 되죠. 3.2하고 마이너스 1.7. 그럼 3.2는 얼마요? 뒤에 나오는데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서 SJ가
SJ는 마이너스 1.7, S가 J 거 3일 때니까, 여기 J가 3일 때, 자, SJ는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3.2, 플러스 1.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죠? 그럼 이거 하나마나 맥시멈 0이겠죠? 이 스코어는, 이거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이 값보다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제로예요. 그러니까 2.9하고 제로를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2.9라는 스코어가 얻어지는 것이 정답이죠. 자, 보겠습니다. 확인. 자, 맞죠? 2.9. 자, 보세요. 5.1이라는 J가 2부터 시작해서 2. 그 다음에 SY 1. 1은 바뀌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플러스 1. 플러스 0, 마이너스 1.7. 요거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3.2. 그 요 두 맥스는 0이고, 요 맥스는 2.9니까. 스코어가 2.9예요. 그러니까, 로스가 있다는 거죠. 여기 0이 가장 좋은 건데. 오케이? 자, 두 번째 스코어 볼게요. 자, 두 번째 스코어는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거는, Y2가 이제 요 4.9고요. 그 다음에 J가 1, J가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SJ, S1, S2, S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J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죠. 여기, 카니까, 캣. 자, 캣 스코어는 얼마야? S1 1.3, 빼기 4.9, 플러스 1. 요 값이 마이너스네요. 그러니까 맥스 0,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0이 되겠죠. 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얘는 2.0하고, 요거랑 비교합니다. 그러면 요 스코어에서 요걸 빼고, 1을 더해. 그럼 역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저기 0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더해봤자 0이니까 스코어가 로스 함수는 제로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의미는 뭐예요? 이 값이 다른 스코어보다 월등 크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카로 검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로스가 제로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세 번째는, 자, 프로그입니다. 요거 문제가 있죠. 좀 보다시피. 요 마이너스 3.1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맥스 0. 요게 지금 첫 번째 2.2. J가 1. 그 다음에 S3. 마이너스 3.1을 빼주고 플러스 1. 그게 6.3이 되죠. 그 다음에 요 두 개 비교하면 얼마입니까? 2.5 빼기 마이너스 3.1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그러니까 두 개 그대로 나오고 12.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값 자체가 이거 두 값보다 너무 작기 때문에 얘는 프로그로 검출 확률이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스코어는 올리고 이 스코어는 떨어지도록 우리가 계속 최적화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자, 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스코어를 이제 다 더해서 이제 n 3으로 나누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웨이트에 의한 스코어가 로스가 5.27로 우리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what happens to loss if car-score change a bit? car-score가 바뀌면, 요 스코어들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겠죠. 네. 요 경우는 상관없는데 얘 스코어는 조금 떨어져야 되겠죠. 요 스코어도 많이 떨어져야 돼. 이 스코어가 맞다면. 그러니까 이 스코어하고 이 스코어는 떨어지도록 우리가 그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at is the min max possible loss? min max possible loss는 뭐냐?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최대 가능한 최대 로스는 보다시피 10.9. 요게 지금 이거는 뭐 리니어 값이니까 이 값에 따라 굉장히 좌우하겠죠. 미니멈 로스는 0이겠죠, 당연히. 미니멈 로스는 0이고요. 맥시멈 로스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니셜라이즈 단계에서 W는 small, 그래서 all S는 0이다. What is the loss? 모든 로스가 0이면 당연히 0이겠죠. 초기 단계에서. 맞습니까? 이게 만약에 W가 다 스몰이고 all S가 제로, 스코어가 0이면 로스는 그렇죠? 네. 맥시멈 제로,
1이겠죠. 1. 네, 답 1입니다. 네? 맞죠? 이게 다 0이니까. 0, 0, 제로하고 1, 맥시멈 1이니까. 예. 3개 다 더해서 3이고, 나누기 3하면, 3분의 3. 그래서, 스코어가 1이 된다. 그죠. What if the sum was over all class, include j equal i? 그러니까 요 j를 다 집어넣으면 요게, 요걸 j를 yi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되냐. 네, 빼면 되겠죠. 네, 요 자기 자신과 하는 건 뭐야? 이건 당연히 0이니까. 네, 자기 자신과, 요 3.2와 3.1을 취하면, 3.2 빼기 3.2는 0이니까, 맥시마 1이 됩니다. 추가로 1이 추가됩니다. 플러스. 네. 자, 다 1이 추가돼, 여기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나눠보게 되면은, 애드로 초창 서메이션이 1이 추가되겠죠. mean instead of sum. 썸메이션이 아니고, 이거 갖다가, 요 썸메이션 아니고, 평균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평균을 사용하면, 뭐, 이게 평균이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사용해요? 여기 n분의 1 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 평균이기 때문에, 토탈 로스는, 그 얘기인가요? 네, 아무튼 뭐,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자, what if we used 이렇게 제곱하면 요것에 이제 제곱을 해서 맥스를 취한다, 그죠? 그럼 요 함수가 제곱 함수가 되기 때문에 0과 지금 이게 맥스의 이 제곱이 어떻게 취한다는 거죠? 0 맥스 값의 제곱인지 아니면은 뭐 요거의 제곱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요 식에 의하면 뭐 이게 이렇게 될 확률이 많겠네요. 이렇게 가로. 네, 그러면 먼저 맥스 취한 다음에 제곱하는 거니까 네, 뭐 그렇게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자, 코드는 이렇게 된다. 스코어, 마진. 네. 자, W는, 요 W가 만약에 2배가 되면, W가 2배가 되면, 최소 리미트도 0이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자, W를 2배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요, 카의 경우에, 이걸 전부 2배로 했죠. 2배로. 스코어가 W가 2로 바뀐다는 것은 요거만 빼놓고 2배니까 마이너스 6점이 이건 당연히 0이 됩니다. 그렇죠? 변함이 없어요. 2배여더라도. 자, 그래서 요거의 로스 함수가 모델 프레딕터는 트레인 데이터를 잘 매칭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델 프로젝터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렇게 잘 프레딕트 하는 W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얘기 나오네요. 레귤라이제이션. 우리가 요것의 람다를 통해서 요 RW는 레귤라이제이션이잖아요. 우리가 요것에 앞에 머신러닝 할 때 람다, 웨이트, 곱한 값이 다 있어요. 그죠? 웨이트에 대한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오버피팅 될 거냐, 이렇게 이 직선으로 언더피팅 할 거냐, 그 얘기를 여기서 람다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모든 게 만약에 똑같은 로스라면 간단한 걸 써라. 곡함 슬레이죠. 심플리스트 베스트. 우리가 컴퓨팅하고 있는 모든 키포인트 중에서 평면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에러를 가장 그러니까 만약 에러가 비슷하다면 가장 심플한 거로 해라. 자, 그래서 레귤라이제이션의 종류에 보통 L2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죠. 람다 뒷부분이 이것이
W 자승, 그 다음에 L1 레귤라이제이션 절대치, 또는 이것에다가 이걸 추가한 거, 이렇게 했죠. L1과 L2를 합친 거, 그 다음에 Max Norm Regulation Might See Later, Dropout. 자, 여기 Dropout, 요거 뒤에 나온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 할 때, 딥러닝에 특히 Dropout이 나옵니다. 양성근. 자, 앞에 이미 설명한 거로, 요게 좀, 요 강의를 제가 4주차 정도 올리는 거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1, 2, 3주에 이미 요 드롭아웃을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우리가 요 레귤라이제이션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노멀라이제이션, 배치. 자, 하나의 배치당 어떤 뭐 미인을 뺀다든지 뭐 어떤 뭐 노멀라이제이션에 해당되는 걸 썼어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의 깊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레귤레이션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L2 레귤라이제이션, 이건 이미 다른 데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W의 제곱, W1, W2 각각을 다 제곱시켜서 추가시킨다. RW에 추가시킨다. 네? EPU와 베이지안이면 L2 regularization also correspond to map inference using a Gaussian prior on W. 이거 했죠? 네, 머신러닝에 우리가 맵할 때 그러니까 베이지안이면 베이지안 어프로시메이션 프라이어리. 자, 프라이어리가 바로 여기 말하는 L2 regularization 유사하다. 요 레귤레이션을 갖는 것이, 넣는 것이 바로 맵과 유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됐고요. 자,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 이건 아마 별도로 설명이 되면 더 좋은데, 지금 요 이그젬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이해하면 가장 쉽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는 거로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우선 얘는 그 바이너리가 아니고 멀티, 클래스가 2개 이상. 멀티 클래스가 2개, 3개겠죠. 바이너리가 2개 클래스니까 3개 이상 클래스를 갖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때 가장 훌륭하다 하는 거죠. 멀티레이어는. 자,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캣스코어, 카스코어, 프로스코어를 구했고, 아까 똑같습니다. 데이터가. 자, 스코어는 그냥 unnormalized log probability. 요것에, 요 값 자체가, normalize가 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log probability다. log. 마이너스 0.7 나올 수 있죠. log니까. 자, 그래서 log probability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이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 자, 이게 SJ라는 게 스코어야, 스코어. SK가, 모든 것의 다 썸메이션. 이것을 1, 2, 3. J가 1, 2, 3을 더하고, K는 아까 말한, 이게, I번째. 자, 그래서, 요 스코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소프트맥스 스코어 또는 어떤 스코어라, 이렇게 노멀라이즈된 스코어라고 되겠습니다. 자, 분모에 있는 것은 익스포넨셜 취한 다음에 다 썸메이션, 다 더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여기 로그 라이클리후드죠. 그 다음에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를 미니마이 시키는. 자, 이게 로그 함수라고 그랬어요.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스코어를 구하면 결국 얘는 뭐냐면 그 값이 가장 최소가 돼도 우리는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자, 이걸 구해보겠습니다. 로그 PYI가 되는 XI를 넣을 때 이제 YI로 구분될 스코어, 로스. 그러니까 캣이 캣으로 해서 우리 했는데 그것의 스코어들이 나오잖아. 여기 구했잖아. 3.2, 5.1, 6.7. 그러니까 요 스코어에 익스포넨셜을 취하고요. 요것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익스포넨셜 스코어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구하면 그 스코어가 예, 요 스코어와 이제 다른 스코어가 나옵니다. 자, 그 스코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li는 마이너스 로그 요게 똑같다. 자, 마이너스 로그 p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요 스코어를 구하고 요 값을 구하고 요것에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 취한다. 그죠? 세 단계 거치는 거죠. 이건 그냥 스코어입니다. 스코어 s.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요거 다 구하고 로그 취하고 마이너스 취해서 값을 구해보라 그런 얘기죠. 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값을 익스포넨셜 취합니다. 요거 익스포넨셜 s 1, 2, 3는 각각 3.2 익스포넨셜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노멀라이즈 하는 게 이거 분모를 요걸 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멀라이즈 시키면 여기 0.13, 0.87, 0.00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노멀라이즈 됐기 때문에. 네. 자, 그렇게 놓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요게 식이 아까 뭐였어요? 자, 마이너스 로그 취하고 서메이션 sj syi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j는 부터 k까지. 자, 이렇게 해서 1, 2, 3일 때 자, 전체 이게 이제 익스포넨셜. 자, 익스포넨셜 다 더한 것이 이 전체 서메이션이죠. 이게 분모예요. 네. 자, 그리고 요것에 요것을 다 익스포넨셜을 다 더한 것을 나눈 게 요 값입니다. 그리고 로그를 취한 것이 0.89. 자, 요거 하나만 계산했네요. 요거 0.87도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로그 0.87 마이너스 로그 0.0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 되겠네요. 네. 자,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것을 우리가 최소가 되도록 이 로그 라이크를 요 로그 마이너스 로그 값이 최소가 되도록 업데이트 시켜주는 건데요. 자, 아까 했던 값을 가져봅니다. 자, w 그다음에 이것이 x, b, yi가 얻어졌어요. 요 스코어가 여기 캣 스코어죠. 이것이 이제 세 개 스코어가 각각 이게 마이너스 2.85, 이것이 캣, 카, 프로그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이 스코어를 익스포넨셜 취하고요. 이걸 다 익스포넨셜 취한 걸 다 더한 것뿐에 이거. 네. 이렇게 이제 이것을 구하면 이렇게 스코어가 얻어집니다. 자, 노멀라이즈하고 서메이션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스코어의 합이 이거는 1이 되겠죠. 네, 스코어는. 그러니까 스코어 전체 합분에 요것을 나눈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요 중에 이제 그냥 힌지로스를 하게 되면 얘는 1.58, 아까 했었듯이 1.5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캣하고 있잖아요. 캣. 네, 캣에 대한 지금 요게 그림이 요 데이터 보면 요게 지금 SY니까 요게 프로그네요, 프로그. 자, 프로그에 대한 스코어가 1.58입니다. 힌지로스. 그죠? 마이너스 2.85 떼기 0.28, 0.86.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요거 때문에, 요 카에 의한 스코어 때문에 이것이 조금 낮은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요렇게 지금 말한 대로 익스포넨셜 함수를 취해서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시켜주고 이걸 전부 더한 다음에 이거로 나눈 값을 해보니까 이 스코어가 뭐예요? 네, 이것의 캣 스코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취한 값이 0.352, 0.452. 네, 요 값을 가지고 취하는 거죠. 이 로스함수 1.58하고 얘는 0.452. 자, 요 값이 이게 지금 좀 크다는 거는 로스함수가 크다는 거죠. 값이 밸류가 마이너스로 취해보세요. 마이너스 로그 취하고 요거 마이너스 로그 취하고. 네.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소프트맥스라 한다. 이렇게 한번 익스포넨셜 노멀라이즈 요 값까지 얻어지는 과정을. 자, 이것이 바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되겠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크로스 엔트로피. 자, 소프트맥스와 SVM의 차이점. 요것이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노멀라이즈 스코어에서 구한 것이고, 얘는 그냥 맥스로 취한 것이다. 그 얘기죠. assume 스코어 10, 뭐, 다시 뭐 할 필요는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구한 li 값에다가 우리가 레귤라이제이션 팩터를 더해가지고 전체 로스를 이제 업데이트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웨이트, 레귤라이제이션에 웨이트를 넣어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에는 스몰 li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평균 값을 구해서 뭘 시키는데 웨이트 업데이트. 웨이트를 갖다가 계속 수정하는 거잖아. 이것이 줄어들도록. 로스가 감소되도록 W를 갖다가 웨이트를 갖다가 변경. 여기서 사용되는 방식, 그레디언트, 디센트. 네. GD 방법. 우리가 이거 통계적으로 하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이렇게. 요거는 아마 다음 주제가 다음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미 설명 다 했습니다. 우리가 find best W, W를 구하는 것이. 네. 자, 그래서 이 W를 수정해서 요 로스가, 여기 풀 로스가 줄어들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그죠? 단점이 있어요. 요 맥스 값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걸 익스포넨셜을 노멀 하게 되면 요 값이 노멀라이 되면서 크기가 딱 나열이 되죠. 어떤 건 490, 뭐 100 이렇게 하면 490이 얼마나 큰 거지?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서 분명히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가 최소되는 게 이제 선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함수. 그러면 이것은 리니어하니까 로그 함수는 이거 최소가 되려면 이것이 가장 최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그 자체가 지금 여기 보다시피 베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여기에서 얘가 베스트인데 이것은 이 값을 노멀라이즈 시켜가지고 소프트맥스 방법으로 구하면 훨씬 더 의미가 부여된다. 확률이 0보다 1 사이에 있는 것처럼 0과 1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값처럼 우리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 확률을 이 확률의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업데이트 시켜주는데 반영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